제3편 천전리 암각화 속 사슴별자리 고대인의 우주관과 신앙. 울산 천전리 암각화에 새겨진 사슴별자리는 고대인들의 깊은 우주관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단순한 동물의 묘사를 넘어 활 쏘는 사람, 은하수, 그리고 신라금관의 사슴뿔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활 쏘는 사람 머리 위에 사슴 형상에 얽힌 비밀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천전리 암각화 속 사슴별자리, 그 의미는? 천전리 암각화에는 세 쌍의 사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 활 쏘는 사람 머리 위의 사슴은 별자리이자 신성한 존재입니다. 반면 늙은 사슴 한 쌍과 젊은 사슴 한 쌍은 동물로 구분됩니다. 동물인 사슴들은 일정하게 움푹 파이게 쪼아서 만들었으며 활 쏘는 사람도 같은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슴별자리는 새겨진 기법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성혈을 새기거나 선을 쪼는 등 여러 기법이 사용되었고 그 강도도 다양하죠. 동물 사슴은 얼굴이 선명하게 표현된 반면 별자리 사슴은 사진마다 다르게 보일 정도로 얼굴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별자리 사슴의 몸체는 비교적 선명하지만 암수에 따라 쪼기 개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사슴 별자리의 몸체는 깊고 많은 쪼기가 되어 있고 암사슴 별자리는 상대적으로 듬성듬성한 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물 사슴이 단일한 기법으로 쪼아진 것과 대조적으로 사슴 별자리는 여러 가지 쪼기 기법을 총체적으로 사용하여 새겨졌음을 보여줍니다. 별자리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맘대로 새기지 않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해님의 영감을 받아 새긴 것입니다. 수사슴자리는 은하수 안에서 가장 많은 별들이 운집되어 있는 우리 운하 중심에 있고 암사슴자리는 상대적으로 은하수에 걸쳐 있어 별의 개수가 수사슴자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법의 차이는 사슴별자리가 단순한 동물의 묘사를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지녔음을 암시합니다. 사슴알과 난생신화의 기원. 고대인의 생명관. 천전리 암각화 속 사슴별자리 중앙에는 하트 모양의 독특한 선이 있습니다. 확대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모습인데요. 이는 동물 사슴의 암수 중간에 나타나는 형상과 유사하며 각각 암수 사슴의 체형을 닮아 있습니다. 이것을 별신연대기에서 처음 발견하여 사슴알이라고 명명합니다. 마치 태반 안의 새끼 사슴처럼 보이는 이 형상에는 삼신교의 핵심 교리가 깊이 녹아 있습니다. 사슴알은 생명의 씨앗을 상징하며 생명이 별신에게서 주어지고 순환한다는 고대인들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사슴알이 난생신화의 기원이라는 해석입니다. 즉, 알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는 고대 신화의 뿌리가 이 사슴알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이미 구석기 시대에 윤회와 환생의 개념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연과 우주의 순환 속에서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예술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슴알 자리를 다시 확대해보면 아래 왼쪽 편에 좀 더 크게 쪼기가 되어 있는 6개의 성혈이 보입니다. 이 6개의 성혈은 당시의 별자리를 새긴 것으로 연구 결과 정갈자리의 하부를 새긴 것입니다. 정갈자리 하부는 의성 용천리 암각화에도 새겨져 있는데 현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타스코피 별과 고대 암각화의 연대 추정. 천전리 암각화 속 사슴알의 왼편에 새겨진 6개의 성혈은 당시의 정갈자리 하부를 나타냅니다. 흥미롭게도 이 정갈자리의 모습은 현대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에타스코피 별의 빠른 이동은 주변 별들과의 각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각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데 각도가 평평해지면 현대에 가깝고 각이 좁아질수록 훨씬 더 먼 과거를 의미합니다. 이 각도 변화를 통해 10년, 100년 단위의 정확한 연대 추정은 어렵지만 수천 년에서
수만 년 단위의 상대적인 시기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구 결과 기원전 1만 2,500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의성 용천리 암각화의 정갈자리 하부각도보다 천전리 암각화 하늘계의 정갈자리 하부각도가 더 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전리 암각화 하늘계가 의성 용천리 암각화보다 수천 년에서 수만 년 더 앞서 새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의 움직임을 통해 고대 암각화의 놀라운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암각화 속 은하수. 사슴의 성별을 알려주는 고대의 표식. 천전리 암각화의 사슴 별자리에는 은하수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사슴 자리에는 목 부분과 등 뒤에, 암사슴은 머리 뒤에서 목을 타고 앞다리로 이어지며 꼬리 쪽은 바위의 새로 균열을 활용하여 은하수를 나타냅니다. 특히 수사슴 목에 은하수가 가장 굵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수 표시는 단순히 별자리를 넘어서 뿔갈이 중인 사슴도 암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에 은하수가 새겨져 있거나 균열이 있으면 수사슴, 꼬리 쪽에 균열이나 은하수가 있으면 암사슴입니다. 이러한 새김 기법은 1만 6천년 이후 제작된 반구대 암각화의 사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슴목을 균열이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바위의 균열 자체를 은하수처럼 신성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금관의 사슴뿔에 대한 새로운 해석. 신라금관에 달린 사슴뿔은 그동안 시베리아 샤머니즘, 유래설이나 나무 상징설 등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만 년 전부터 한반도 지역에 신성한 사슴이 있었고 그 신성한 사슴이 사슴별자리입니다. 사슴별자리는 세 번째 삼신의 하위신으로서 아이의 점지, 유년 보호, 탄생을 관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신라금관의 사슴뿔은 단순한 외래, 문화의 흔적이 아니라 잊혀진 고대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금관은 임금님이 생전에 착용하던 왕관이 아니라 돌아가신 임금님이 다시 지상에 오시기를 기원하는 염원이 담긴 유물입니다. 이는 신라금관이 단순한 권위의 상징을 넘어 고대인들의 깊은 신앙과 내세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유물임을 보여줍니다. 활 쏘는 사람의 위치, 우주의 중심과 소통. 천전리 암각화에서 활 쏘는 사람의 배치는 동물계와 하늘계의 중간에 위치하여 하늘의 별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활 쏘는 사람이 삼신 중 세 번째 삼신의 하위신인 사슴별자리 아래에 서서 활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슴별자리 아래에서 활을 쏘는 걸까요? 단순히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신이어서일까요?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슴별자리는 수사슴자리, 사슴알자리, 암사슴자리로 세분됩니다. 이를 현대별자리로 보면 각각 궁수자리, 정갈자리, 이리자리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궁수자리의 활 화살 부분에 우리 은하 중심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수사슴자리 목에 은하수를 표시하여 그 신성함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또한 동물 사슴의 목에도 은하수를 표시하여 신성한 표식을 한 것입니다. 이는 별이 가장 많은 부분을 표시한 것이며 은하수가 생명의 원천이자 신이 주는 천기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활 쏘는 사람은 삼신의 첫 번째 신 아래가 아닌 세 번째 삼신의 하위 신이신 사슴별자리가 있는 우리 은하 중심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치는 고대인들이 우주의 핵심인 은하수 중심을 생명의 근원이며 신성한 힘이 가장 강한 곳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활 쏘는 사람이 그 아래에 서서 활을 쏜다는 것은 은하수 중심의 강력한 기운을 통해 어떤 행위를 하거나 신과 소통하려 했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전리 암각화의 사슴별자리는 고대 한반도 사람들의 경이로운 천문 지식과 복잡한 종교적 신념이 융합된 문화유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전리 암각화 속 사슴별자리의 비밀.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우리가 놓친 또 다른 고대 지식은 무엇일지 탐구해 나갈 다음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 제4편 예고. 제4편 활 쏘는 사람과 원시 그림 문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밝혀집니다. 활 쏘는 사람이 단순한 사냥 그림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삼신 사상을 기록한 원시 그림 문자라는 놀라운 사실. 사람 형상과 동물 그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덧새김의 비밀. 시리우스, 카노푸스, 리길, 센타우루스 등 주요 별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암각화의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열쇠가 되었는지, 2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숨겨져 있던 천절리 암각화의 심오한 의미를 파헤치며 고대인들이 바위에 새긴 것과도 같은 사형 규범을 함께 만나보시죠.